오정 물류단지에 최첨단 축산물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주차타워가 임시 개방돼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강남장터와 국화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제36회 영주 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포항시 마케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최신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포하고 광고료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에 불법 앱을 설치하면 해킹 등의 보안 위험이 생긴다며 손쉽게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 어플을 설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오정 물류단지에 최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축산물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도축부터 가공, 포장까지 한 번에 진행돼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정 물류단지에 축산물 복합단지 건립이 본격화합니다. 시는 최근 농협경제지주와 축산물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건립 지원 TF팀을 구성해 용도 지역 변경과 공장 등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삼정동 부천 축산물 공판장 인접부지 2만 8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최첨단 가공 설비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축산물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을 포함하면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복합단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도축부터 가공, 포장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운송과 가공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유통 비용을 줄여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며 2018년 완공됩니다. 시는 축산물 복합단지가 건립되면 이를 중심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축산물 시장이 탄생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천 아트밸리 사업이 지난 2011년 시작한 이래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2015 부천 아트밸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종 공연에서 전시까지 아트밸리를 빛낸 학생들의 실력을 만나보시죠. 부천 아트밸리 발표회가 지난주 부천시민회관과 만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발표회에는 올해 아트밸리에 참여한 12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오케스트라, 합창, 오카리나 연주 등의 다양한 공연과 함께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도예 등의 미술 실력을 뽐내는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부천 아트밸리는 지역의 전문 문화예술인을 강사로 활용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전문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현재 120개 학교에서 210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매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창녕초등학교 관악부가 제13회 춘천 전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나날이 기량이 향상돼 학생들의 특기를 살리고 꿈과 진로를 개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는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 교육은 조화로운 인성과 예술적 창의성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들이 아트밸리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타워가 준공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임시 개방돼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동도 입구에 들어선 주차타워는 모두 11층 60m 높이로 건설돼 자상공은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연결되며 타워 1, 2, 3층은 250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주차타워 건설로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4일 정식 준공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무료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이 전국의 야생화 100대 명소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여수시 거문도가 100대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아름다운 야생화 군락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식물원, 수목원협회의 추천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전국의 야생화 100대 명소를 선정했으며 전남 동부권은 순천 조계산과 여수 거문도, 고흥 파령산과 마복산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산림청은 최종 선정된 야생화 100대 명소를 중심으로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광명소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낭만버스커 공연이 여수시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 5월 22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매주 금토일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 낭만버스커 공연에 880여 팀의 버스커들이 참여해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는 감미로운 연주와 흥겨운 노래로 매 주말 낭만버스커 공연팀들이 올해 1,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좀 더 새롭고 흥미로운 버스커 공연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강남장터와 국화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국화꽃 향기 가득한 곳에서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강남장터 및 국화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름다운 빛깔과 고혹적인 향기를 뿜어내는 국화전시회와 지역 농산물 및 아나바다 장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강남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안동시 장학회에 기부해 나눔과 사랑, 화합 정신을 드높였습니다. 바쁜 수확기 가을철을 맞아 안동시가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분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촌 일손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동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지역 봉사단체 등 다양한 인력들이 과수, 생강 수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기계화가 어려운 밭작물을 중심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는 안동시는 가을철 농가 인력 부족에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6회 영주 시민체육대회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영주시의 19개 읍면동 시민들이 모두 모여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영주시와 영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주시의회, 영주교육지원청, 읍면동 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들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영주시민 한마음 큰 잔치로 펼쳐졌습니다.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대회기 개양, 성화, 점화 등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영주시민체육대회에는 19개 읍면동과 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출전한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단결된 힘을 발휘했습니다. 개최 종목으로는 초중고등부 육상 씨름 경기, 여자 중고등부 줄넘기, 훌라후프 및 읍면동 육상 줄다리기, 씨름, 줄넘기, 직장 단체 대항 육상 배구, 족구 등으로 진행됐으며 번외 경기로 게이트볼과 바둑, 장기 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시민체육대회는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영주시 공무원들의 청렴 실천 서약과 반부패 청렴 실천 교육이 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반부패 청렴도시 영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의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다짐하는 직원 대표의 청렴 서약에 이어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위원회 청렴이 최고의 힐링이다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강에서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 공무원 행동 강령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의식 교육과 청탁금지법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사례들을 전달했습니다. 영주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 고병원성 AI 현장 대응을 위한 가상 방역 훈련이 영주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 가축시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역 양계농가와 시군 가축방역관계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축협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초동 방역 조치와 확진에 따른 사체 처리, 일시 이동 제한 발령, 발생 농장의 가축 재입시까지의 모든 단계별 행동 요령을 실제 상황처럼 훈련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을 숙달하고 실효성을 검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전남 광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AI 구지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가 하면 가금 농가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때는 AI 발생으로 인하여 1,003만 수에 이르는 닭을 살처분해서 경제적 손실만 해도 2,300억 원에 추정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막는 것은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긴급한 대처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가상방역 훈련 실시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천 봉쇄와 초동 진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주 선빛골 계란유통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주 장수면 장안로에 자리 잡은 선빛골 계란유통센터는 앞으로 경북 북부권의 대규모 계란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영주 선빛골 계란유통센터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도내 최대 산란 지역인 영주시 산란계 농가의 전업화와 규모화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영주 선빛골 계란유통센터는 사업비 30억 6천만 원으로 대지 8,200여 제곱미터, 건물 2,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계란의 세척부터 살균, 선별, 포장에 이르는 작업 공정이 완전 자동으로 처리되는 내부 공정 시스템으로 1일 30만 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유통센터 준공으로 지역 축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친환경 상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의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포항시의 마케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3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중국 유통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포항시와 전문 경영 컨설팅 투자 전문 기업인 한수는 10월 28일 35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는 2017년 가동을 목표로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1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석재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한수의 투자로 3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영일만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내 유수 유통기업과 건강식품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뤄지게 됐는데요. 포항시는 KTX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접근성과 영일만항, 국가산업단지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소개하며
포항에 투자할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요즘 연령대를 불문하고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도 참 많은데요. 귀농에 대한 막막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포항시에서는 도시민 농촌 힐링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보시죠. 이 맑은 공기 느껴지는 피톤치드 여러분 부러우시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귀농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또 막상 귀농하려고 보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고 또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떤 체험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 막연히 농촌을 꿈꾸고 계신가요? 꿈꾸는 도시 농부들을 위한 좌충우돌 실전 체험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 지금 소개합니다.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영농 기술과 정보를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농촌 생활을 동경하는 초보 농부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열린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체험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힐링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힐링 체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두 8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읍면 지역의 산재에 있는 친환경 농업 현장, 농산물 가공 사업장, 또 전통 음식 전문점 이런 곳을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도 알아보고 또 자긍심도 느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40여 명의 도시 농부들이 함께하는 농촌 힐링 체험 교육. 귀농과 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뿐 아니라 농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인데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더 조건이 좋죠. 수험생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의실 가득합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뭐 텃밭 가꾸거나 그런 거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런 건 한 게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거 키우고 싶으세요? 뭐 상추도 심고 싶고 배추도 심고 싶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작물을 심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도 먹고 유기농으로 또 여러 군데 또 친척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도 나눠주고 네, 약속. 그럴게요. 여기서 잠깐 책상 앞에 앉아서만 농촌을 얘기할 순 없겠죠?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하는 체험 역시 필수인데요. 이렇게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견학하고 각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우수 농산물을 보고 만지고 비교하고 맛보는 일 또한 농촌 힐링 체험 교육의 일부입니다. 이곳에 오면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네. 저희 마을이 호박고구마 집산지예요. 그래서 호박고구마 캐기도 가능하고요. 또 호박고구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말랭이라든가 천연 비누도 만들고 또 여기 오시면 천연 염색도 가능하고요. 함께 또 저희 마을을 트레킹해서 아름다운 들판과 산을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수업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실전입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직접 생산 현장으로 나가보는데요. 각각의 읍면 지역별 친환경 농업 현장이나 농촌 지도 시범 사업장 위주의 체험 학습이 펼쳐집니다. 전 아무리 캐도 돌밖에 안 나와요. 돌만 나면 어떡해. 땀과 열정, 흙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고구마는 덤입니다. 오늘 하루 체험해보니까 어떤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작년에요. 제 친구가 와서 체험을 하고 힐링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 아는 분하고 또 오늘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너무 이제 이런 걸 생전 안 해보고 처음으로 이제 호미질도 해보고 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체험이 또 기대가 돼요. 흙은 결코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귀농 귀촌을 꿈꾸고 계신가요? 동경하던 농촌 생활을 한 번쯤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농촌 힐링 체험 교육과 함께 지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자하고 고구마 정말 많이 캤네요. 여러분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텃밭 가꾸고 싶으시죠? 꿈이 아닙니다. 현실로 이루실 수 있다고요. 농촌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구마 캐러 계속 갈게요. 고구마 어딨니? 안녕하세요. 임경진입니다. 겨울이 온 듯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이번 주 날씨는 다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씨로 돌아왔죠. 한마디로 딱 놀러 가고 싶은 날씨인데요. 오늘도 축제 소식 들으시며 주말 나들이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들과의 낭만적인 만남이 있는 곳, 바로 포천 허브 아일랜드인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불빛 동화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허브 아일랜드 불빛 동화 축제는 수백만 개의 화려한 LED 전구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며 시작되는데 농장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 그리고 정원 등을 오색 불빛으로 휘감아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불빛 세상을 연출합니다. 산타 마을에서는 300명이 넘는 개성 넘치는 산타 할아버지와 산타 할머니 등 동화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주인공들과 멋진 포토타임을 즐겨볼 수 있으니까요. 작은 불빛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불빛 동화 세상에서 소중한 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끽해보세요. 업무상 부득이하게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들이 눈의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가습기를 설치하거나 10분씩이라도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